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주피터 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피터 랩은 이후에 실습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주시면 좋고, 실습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주피터 랩을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피터 랩은 오픈된 소스예요. 그래서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고, 이제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피터 랩은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인터랙티브한 랭귀지, 인터랙티브 컴퓨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여기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에서 이제 인터랙티브 컴퓨팅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주피터 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IDE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뭐 우리가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던 이제 이클립스 그리고 인텔리지가 아닌 인텔리제이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 랭귀지인 파이썬을 쓰고 있어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라이브 코드도 가능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스태티스티컬 모델링, 머신러닝,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강점이 있는데요. 일단 주피터가 동작하는 방식은 설치를 하고 해당 호스트에서 주피터 랩이라는 걸 띄우면은 이 웹브라우저로 그 주피터 랩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로컬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면은 로컬에서 브라우저로 접속이 가능하고 서버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면은 제가 외부에서도 서버에 주피터 노트북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의 더큐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3자에게 공유를 하는데요. 이처럼 서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 코드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을 바로 하면은 제3자가 제 노트북을 봤을 때 바로바로 변화되는 게 보여요. 대신에 이제 같은 이 노트북에서 이거를 하나의 셀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셀을 수정할 경우에는 파일 컨버티드라는 충돌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파일을 수정하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클리닝이나 트랜스포메이션,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한 랭귀지이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메모리에 그리고 뭐 X와 Y를 바꾼다는 등의 아니면 뭐 데이터의 값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통계나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이다. 그래서 랭귀지는 저는 이제 파이썬을 쓸 거고, 또 이게 주피터가 좋은 건 아까 제가 이 노트를 하나의 더큐먼트라고 생각하고 공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노트를 공유하는 게 참 편리해요. 그래서 GitHub이나 이제 PDF로 엑스포트를 한 다음에 이제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하는 인터랙티브 아웃풋. 이 셀에 이걸 하나의 셀이라고 했죠. 이 셀에서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여기 아래 이게 아웃풋이에요. 이처럼 아웃풋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확인에 용이합니다. 그 빅데이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쪽은 이거 말고 좀 다른 툴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게 있는데 판다스도 많이 쓰고 사이킬런도 많이 쓰고 뭐 지지플랏 그다음 뭐 텐서플로우 사실 모델링도 여기서 하면 참 편하죠. 노트북으로 된 예제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이 노트북을 이제 브라우저에서 제가 설치를 하고 브라우저로 봤을 때 어떤 화면을 보여주냐에 대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Welcome to Jupyter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건 지금 마크다운이라고 돼 있어요. 잘 보면은 마크다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여기 코드로 변했죠. 마크다운.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두 개 쓰는 거는 주로 쓰는 거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자 아까 이 전체를 도큐먼트라고 생각하고 엑스포트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뭐 일상을 뭐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마크다운이 가능한 거예요. 마크다운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크다운을 많이 쓰는데 마크다운을 많이 쓰면 좋은 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A, B, E 이런 테이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이걸 왜 설명하고 있죠? 하하하.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도 줄 수 있어요. 크기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파이썬 3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는 걸 쳐볼게요. 그럼 아까 제가 인터랙티브 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풋을 넣고 이 셀을 실행을 하면은 안녕하세요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은 a라는 값에 3을 넣고 지금 메모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a라는 작업 이 변수에 그냥 어떤 추가적인 작업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a에 7을 곱하면 어떻게 됐을까? 8을 곱하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작업을 인터랙티브하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예제 실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왜 강력한지를 느낄 수 있어요.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 로드된 데이터를 계속 요리한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를 한번 이후에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유도 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다운로드 에지가 엄청 많아요. 이 노트북, 이 더큐먼트에 쓴, 노트북에 쓴 이 셀의 코드를 뽑아낼 수도 있고, 이걸 HTML 페이지로도 만들 수 있고, PDF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유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문서 작성도 좋고, 이제 코드해서 결과 나온 거 또 함께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엑셀을 쓰거나 뭐 워드를 썼을 때 차트를 그리잖아요. 차트를 그리잖아요. 그 차트를 그리려면은 그죠? 차트를 그리려면은 데이터 입력하고 차트 그려서 여기 넣고 뭐 크기 줄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풋 넣고 아웃풋이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엑스포트를 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런 플랫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플랫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라인 플랫 예를 써볼게요. 어, 일단은 튜토리얼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있을 텐데 뭐 이거 같아. 이거 있네요. 자, 이거를 실행하면은 이게 또 아이고 자,
자, 복사해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자, 엑스포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선 안 되네요. 제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나? 이건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 코드로도 엑스포터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원래 이게 PDF가 되는데, 이쪽에서 제공할 때는 그거를 지원을 안 하나 봐요. 제가 설치하고 하면은 이제 PDF로도 가능하다. 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설치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제 설치는 주피터는 굉장히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PIP라는 이제 파이썬 패키지를 관리하는 툴을 통해서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파이썬 2, 파이썬 3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치시고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면은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이제 실제로 쓸 거는 이제 주피터 랩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고 설치하셔도 되고요. 주피터 랩을 설치하면은 앞에 주피터도 동시에 설치가 되니까 주피터 랩을 한 번에 설치하는 걸 권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피터 랩은 Next Generation Web-based User Interface for Project Jupyter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만큼 이제 주피터의 이제 다음 세대라는 걸 말하는 거고 주피터의 랩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 옆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데이터를 프로젝트에 임포트나 엑스포트를 할 때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만약에 서버에서 작업을 한다고 치면은 서버에 파일을 옮기고 그 파일을 다시 프로젝트 파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파일이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실행 결과를 다운로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다. 주피터 랩의 장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진짜 실제 IDE처럼 생겼잖아요. 이제 아까 주피터 노트북보다는 훨씬 더 이제 IDE 수준에 온 것 같고 여기 보면 탭도 있어요. 그리고 이 탭 말고도 이제 화면을 스플릿을 가능해서 이제 이쪽에서는 뭐 코딩하고 뭐 이쪽에서는 실행 결과를 보고 이런 식의 자유로움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를 하는 걸 보면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제공해요. 콘다, 뭐 PIP, PIP, ENV. 이제 앞서 주피터 노트북도 이제 PIP라는 파이썬 패키지 관리 툴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PIP 인스톨 주피터 랩 하고 주피터 랩이라고 주피터 랩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설치를 직접 해보고 네, 이제 주피터 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주피터 랩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추얼 ENV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번거로운데 어쨌든 언젠가는 버추얼 ENV를 쓰셔야 돼요. 뭐 현업에 가도 함께 한 서버를 두고 쓰는데 내가 전체에 있는 패키지의 버전을 바꾸고
완전 민폐거든요. 그래서 버추어 env를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env 이렇게 치면은 버추어 환경이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env에 bin에 이거를 치면은 여기 보시면은 env라고 뜨죠. 이게 이제 내 파이썬 지금 제가 2.7을 쓰는데 2.7 가상 환경을 설정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면은 이제 이 env라는 이 폴더 안에 PIP가 설치가 돼요. 그럼 이 패키지는 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이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env를 이제 액티베이트해서 쓰면 돼요. 그 예를 들면은 한 프로젝트를 만들 때 버추어 env로 구성을 해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 할 때 그 해당 프로젝트의 디펜던시를 관리가 가능하니까 이게 버추어 env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볼게요. 자, PIP,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PIP를 콘다를 써도 되고, PIP를 써도 되고, PIP-env. 흔히 PIP를 쓰죠. PIP에 install. 또 여기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버추어 env로 구성하지 않고 PIP를 쓰면은 수도 권한이 필요해요. 그럼 수도 PIP install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나만의 로컬에서 파이썬 패키지를 구성하니까 그게 필요 없어요. 이것도 진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하면은 또로로로 설치가 됩니다. 뭐 사전에 설치해야 되는 게 뜨긴 뜨는데 아마 이게 설치할 때 다 설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피터를 띄면은 랩이 생겨요. 이걸 띄우면은 여기 주피터 노트북은 있죠. 그래서 주피터 랩 네임 서비스 not found. IP는 localhost. 이렇게 열어주면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열어놔서 근데 열어놔도 포트가 만약에 기본이 9000번이면 다른 포트로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연 거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일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저는 아까 가상환경이 파이썬 2였어요. 2.7. 그래서 여기 파이썬 2가 뜨고 만약에 여기서 파이썬 3에서 가상환경 구성하고 주피터 랩을 설치하면 여기가 파이썬 3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설치 완료.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마크다운을 많이 이용하는데 마크다운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주피, 주피터 랩을 설치하고 예제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마크다운을 좋아하는데 마크다운도 가능해요. 예제 이렇게 입력하면은 마크다운으로 입력이 돼요. 자꾸 말이 새는데
우리가 흔히 GitHub에서 쓰면은 리드미 쓰잖아요. 리드미.md 그게 마크다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큐먼트를 작성할 때 이 마크다운으로 작성하면 좋아요. 일단 쓰기도 편하고 나중에 볼 때도 편해요. 뭐 한 가지 예를 자주 쓰는 거 보면은 타입, 데이터, 사이즈, 뭐 날짜 뭐 이런 게 있다 치면은 1, 2, 3 주피터를 설명하는데 마크다운을 이런 식으로 테이블도 돼요. 그래서 마크다운과 코드가 가능하다. 이게 아까 코드 하는 건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마크다운 여기 있죠. 마크다운으로 바꾸면 여기가 없어져요. 그럼 이제 마크다운으로 돼요. 마크다운. 뭐 여기는 제가 커널 어떻게 썼던 건지 뭐 콘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셨으면은 이후에 이제 저와 함께 따라하는 예제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설치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읽어보고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제 파이썬, 데이터 분석, 뭐 크롤링 등등 다양한 주제 실습 위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